원고, GA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해촉은 위임 계약이니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민법상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법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설계사의 부당 해촉에 대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실제 사안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설계사분들의 상담 중에 상당 부분이 부당하게 해촉됐다. 그래서 되게 억울하다 이런 상담을 많이 제가 도와드리고 실제로 소송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부당하게 해촉을 당해야 됩니다. 해촉 사유가 당연히 있는 거라면 이거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당한 경우, 특히 이제 많은 경우는 나의 상위 조직이 내가 받고 있는 오버라이딩 내지는 기타 나의 수수료를 나를 해촉시키면서 위에 있는 조직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당 해촉이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는 또 이런 분들은 특징이 오버라이딩 수수료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물론 이 설계사 부당 해촉을 다툰다 그래서 무조건 다 승소하는 건 아닌데 진실이 부당하다 그러면 승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사안을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원고는 보험회사는 아니고 보험 대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보험 지점장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위촉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너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고 또 이직을 계획하면서 너의 밑에 있는 설계사들까지 유도해가지고 같이 다른 주회로 가려고 그랬다. 이런 취지로 영업유리위원회의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해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원고, 보험 대리점이 소송을 냈는데 원고는 너를 부당 해촉을 했는데 네가 해촉됐기 때문에 지원금을 나한테 반환해야 된다. 왜냐면 지원금이 3년 근무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촉 자체는 2년 만에 해촉이 되면 이 3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요. 기지급 지원금을 반환을 청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설계사는 반대로 아니다. 나는 해촉이 부당하고 내가 원래 계약 기간까지 있었으면 받았어야 되는 수수료가 있다. 이걸 달라. 이렇게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다투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해촉 처분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포인트는 원고, GA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해촉은 위임 계약이니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법원은 어떻게 보냐면 민법상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법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 위촉 계약에서 해지와 해촉이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해지도 있고 해촉도 있다는 거죠. 해촉은 해촉 사유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위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유리위원회 운영 규정상 심의 대상자, 그러니까 해촉 대상자죠. 이 심의 대상자에게 소집 사유와 일시 장소를 통보해서 출석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회사는 그냥 내용 증명만 보냈지 이 사람이 소명할 기회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촉이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해촉이 무효이기 때문에 지원금 환수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3년을 근무하면 환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년을 근무하지 못한 게 내 의사가 아닌 보험 대리점이 부당하게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 환수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판단을 받았고요. 반소, 위촉 계약 기간 연장이 그럼 되는 거잖아요. 부당 해촉하면 연장된 기간만큼 이 설계사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이 설계사가 보험 대리점에서 일을 못했지만 그거는 이 설계사 탓이 아니다. 보험 대리점이 부당하게 내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사안들을 제가 이제 먼저 설명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해촉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재판부는 해촉을 되려면 위촉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여부가 봐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소명하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배경은 이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해촉 처분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영업유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원고의 담당 부서
부서장이 심의 대상자인 피고에게 영업윤리위원회 소집 사유와 소집 일시, 장소 등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촉이 내지는 해지가 적법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지원금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쟁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마이너한 거라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반소 청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해촉당한 설계사도 나 미지급 수수료 받을 게 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수수료를 다 받을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근무만 하면 업무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해촉이 부당하면 위촉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사건 위촉 계약 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1년간이고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2015년 5월 31일까지 연장돼서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년간 원고 소속 보험 대리점인 B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주의를 보유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 대리점인 B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의무 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기책 사유 또는 수령 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마이너한 부분이라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설계사 부당 해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판단을 한 그런 판례를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우 많이 상담을 드리고 실제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 해촉일 때 되는 거고 해촉 사유 자체가 정당할 때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